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IBK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상반기가 어느 정도 저물어가고 인턴 공고들이 뜨고 있어요. 전환형 인턴도 뜨고 체험형 인턴도 뜨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원서를 넣으셔야 되고요. IBK 기업은행이 체험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필기시험 볼 때 가점도 있고 하니까 은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교육교수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 평가, 내 자소서 상태 평가 다 전부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이제 계속 합격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기 인턴도 합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기업은행이죠. 저도 여기서 면접을 봤어요. 이 건물 면접 보러 갈 때 굉장히 기분 좋았었는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책은행이죠. 정식 명칭이 원래 중소기업은행인데 초창기부터 기업은행으로 상호를 내세웠고 07년부터는 IBK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런데 08년에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과 합병되는 메가뱅크가 추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영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자,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금융채권처럼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라서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는 금융채권입니다. 자, 이번에 학예 체험형 인턴 채용인데요. 370명의 인원을 금융 일반과 디지털 IT로 나눠 채용을 진행합니다. 금융 일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진행돼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입 채용은 오히려 서류 전형이 어렵지 않아요. 필기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보기 때문에 서류 전형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 근데 오히려 인턴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신입채용보다 필기시험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신입채용보다는 서류 합격이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수 인턴 경우에는 신입행원 공채 시에 필기시험 5대 가점을 부여하니까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원 기한은 5월 29일 14시까지입니다. 자소서는 4가지 항목인데 각각 1000바이트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나누기 2를 하면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데 500 몇십 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항목은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 2가지를 설명해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원한 이유와 인턴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해당 항목에서는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한 후에 인턴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는 먼저 가치관 2가지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가치관을 쓰면 좋을까? 그런데 이거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핵심 가치 중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혁신,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가지를 선정해서 2가지가 한 번에 연계가 되게끔 한 문장에 깔끔하게 그렇게 풀어내시고 그리고 가치관을 언급한 다음에 기업은행의 행보 중에서 그러한 가치관에 관련 있는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포부의 경우에는 이제 인턴 입사이고 기업은행 인턴이 인턴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잖아요. 사실상 이거 업무했던 거 경력 필서로 쓰려고 해도 작성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포부를 작성할 때보다는 마인드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만 인턴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이 팔로워로서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 과정에서 도전, 본인의 역할, 그리고 팀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는지 설명해주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에요. 스토리텔링은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보고서, 성과 보고서처럼 작성해버리면 채용 담당자가 이걸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읽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경험 항목들은 경험 구체적으로 꽉꽉 채워서 넣되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에서 흡입력 있게 한 번에 읽히게끔 만드는 게 좋고요. 자, 효과적인 방법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을 바로 제시를 해야 돼요. 상황을 한 방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점이 없으면 스토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뒤에 아무리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열심히 했다는 걸 적어봐야 애초에 도움닫기가 안 되죠. 섀도우 복싱한 것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없는데 대체 뭘 한 거야, 그렇죠? 혼자서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이 어떤 시련, 곤경, 문제점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상대방한테 공감대와 흡입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점을 작성을 잘하는 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탄탄하게 해준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휘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건데 이 역량 부분을 발휘했던 구체적인 수행했던 부분을 70% 이상은 적어야 돼요. 뭐 상황하고 문제점만 다 적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70% 이상은 작성해야 되고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하는 항목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것도 역시나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다. 자, 마지막 항목.
있죠.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은행이 디지털 금융의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년층 등 금융 소외계층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뭘 할지가 아니라 은행이 뭘 할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좀 뽑고 싶은 의도가 보이는 항목이긴 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자, 현재 지금 디지털 소외계층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풀어낸 후에 최근 어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풀어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는 현재의 시도를 작성해야 돼요. 현재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낸 거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 더욱 효과적인 금융소외계층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체험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경력교수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얼굴 맞대고 상담드려서 직무 설정이나 방향성 설정, 자소서 상태나 스펙 평가 전부 해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 풀리실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